안녕하세요. 수발TV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치매 공부 두 번째 책 낯선이와 느린 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이가 든 어르신 수발 중에서 치매 환자의 수발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아주 상세히 그리고 극적으로 잘 묘사한 책이라 생각하여 선정했습니다. 책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는 아내의 희생이 아주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인상적인 시작이어서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나와 한 집에 사는 이 남자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 능력을 서서히 잃어갔다. 목욕하고 면도하고 옷 입고 밥 먹고 화장실 이용하는 능력 등. 그의 생체 시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되돌릴 수도 없다. 그 남자의 눈은 멍하게 풀려 있다.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창에 장막을 진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낯선 이와 느린 춤을 함께 달려볼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센터장을 응원합시다. 치매 환자 남편의 이름은 하비. 전에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었고 의사였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누구도 치매라는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내 메릴은 또 이렇게 책에 써놓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내 이름도 기억 못했지만 내가 익숙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지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인지와 기억력은 다 잊어버려도 감정의 한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한 가정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가족이란 공통된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결속하는 것인데 알츠하이머 병은 기억을 왜곡하고 또 파괴합니다. 보호자인 아내 메릴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보호자는 태풍의 피해자 같다고 책에 썼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자네 더미를 뒤져서 손상이 된 낡은 사진이나 감정 어린 소중한 물건들을 찾아내려 하는 그런 것처럼 환자의 과거 기억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짜내고 짜맞추어서 미래라는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하비는 치매 초기 단계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지갑이나 열쇠나 신문 등을 찾지 못하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탓하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이게 치매 초기 단계의 대부분 환자의 증상인데 아무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 가족들은 이 단계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리를 잡습니다. 나이든 부모나 아니면 배우자의 성격에 급격한 변화가 오면
그 증상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하여 인근 치매 안심센터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남편 하비는 날마다 새노란 포르쉐 911을 운전해서 출근했습니다. 하비는 언제나 최신 유행하는 옷을 말끔하게 입고 일했습니다. 보통의 연구원들과 다른 스타일임이 틀림없었죠.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 증세를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비는 결혼 생활 내내 자기 연구와 환자가 늘 우선이었습니다. 성취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더하여 환자가 남자이면 주위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아내 메릴이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 건 어쩌다가 하비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하비가 서류 더미에서 뭔가를 찾아내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장시간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렇게도 열심히 읽었던 잡지와 신문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집에 쌓여만 갔습니다. 행동 변화는 치매 초기 신호들 중 하나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치매 신호라고 보긴 어렵지만 평소 하던 행동에 변화가 생기거나 평소에 잘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저하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하비가 예전에 달리 사무실에서 뭔가를 찾아내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것 정말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를 이제야 메릴을 느낍니다. 어느 날 메릴은 하비가 일하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비의 동료이며 중환자실 실장으로 있는 마수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비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비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한 것 같다고 합니다. 말을 하다가 우물거리며 그만두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려서 그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야기 도중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잊어버리는 것을. 이때쯤 이 부부의 생활은 병원하다가도 몇 달에 한 번씩 갑자기 설명하기 힘든 이유로 폭발했고 이런 일은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메릴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본인 자신에게조차 못 믿을 지경에 이릅니다. 하비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이 아닐까 하는 자책까지 해봅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일어날 때 가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절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오래전부터 터부시된 병이고 단어라 환자 자신과 가족들이 초기에 발병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망령이 났다고 하여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정신병자 취급까지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중요한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더욱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배워야 한다고 센터장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책 낯선 이와 느린 춤을 이라는 책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입장에서의 치매라는 병을 주제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학술 및 교육분과 위원장으로 있는 치매 이야기 밴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가 알던 그 사람, 그 책으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10월 8일 화요일 성남시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밴드 치매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치매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센터장은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녕.